네, 10시 21분, 2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장,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으면 좋을 텐데, 역시 7월에 기세들에 좀 눌려옵니다. 매주 월요일 무국 선생님 만납니다. 무국 선생의 투자 비법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시장 또 흐름들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이 그렇게 썩 좋게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반 흐름도 그런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116만 8천 원, 120만 원이 깨진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오히려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이제 180도 거꾸로 해석하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봉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그 100만 원 근처만 오면 삼성전자 패망론 이 시장 급락한다. 전체적인 시장이 한 4년 동안 지속됩니다. 2012년 7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도 10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요번에 저점이 이 100만 원을 깰 거냐라고 생각할 때는 안 깰 것 같습니다. 깨면 오히려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 잡았던 외국인이 환매수하거나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 4분기 실적 사이클이 노출되기 전후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단순하게 지금 우리 시장은 방향성 매매 아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롱숏 전략을 할 때 지금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0만 원에 우리 시장 더 빠진다 하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 공격에 집중되는 거 보고 이제 8월 달에 바닥이 거의 다 와가는구나. 그래서 요번 삼성전자 스위칭 타이밍을 SK하이닉스하고 언제 잡느냐. 마치 여러분들 현대차가 12만 원대 이제 10만 원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무수히 나왔지만 환율 모멘텀으로 15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포스가 저는 10만 원, 100만 원과 110만 원에서 반드시 나타날 거.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포지션보다 올라갈 에너지가 저는 한 125만 원, 130만 원을 또 구경한다라고 봅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롱숏 전략하고 심리에 녹아나지 말자.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파동은 SK 하이닉스 파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바닥 찍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전후에서는 겁내지 마십시오. 매수한 다음에 오히려 5만 원대 전략과 정반대로 제가 5만 원대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오니 SK하이닉스지만 이게 그림자 매매로 파생과 연동해서 잘못하면 그 청산 들어갈 때 SK하이닉스를 빼면서 오히려 하방 포지션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전략이 그림자 매매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5,000원대 사서 4만 원과 42,000원대 10월 말 정도에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론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 파생 시의 롱숏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반도체 시장, 중국의 여러 가지 추격, 여러 가지 논리보다 이제 그 논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3개월이나 5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 때 저는 8월 달 겁낼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대형주로 중심 이동돼가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가 언제 바뀌냐면요. 계속 떨어지다가 저점 대비 7에서 14%까지 한번 반등 나올 때 이건 뭐지 할 겁니다. 그 가격대 보시면 7%가 36,000원, 14%가 38,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8월 달 중에 39,000원과 4만 원 사이 왔을 때 이 시장의 포지션을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보시면 스위칭이 되는구나 아니구나를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게 8월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롱숏으로 스위칭 될까. 저는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가 바닥 들어왔다.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색다른 시각을 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좋다,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겠다. 이건 대다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한데요.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을 주셨어요.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설이 힘이 실리면서 특별히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흐름 또 외환 시장 환율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환율 변수가 그 외국인 매도입니다. 네. 그럼 외국인 매도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들 매도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스위칭 되겠냐 할 때는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면서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1170원, 80원에서 저항을 잡으면서 오히려 1130원, 40원대로 내려올 거냐.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란 색깔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고요. 빨간 색깔이 N입니다. 녹색이 원달러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달러가 굉장히 치고 나가죠. 그리고 N은 125에 꺾여서 약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 7월 9일 날이 1984에서 2100까지 7월 17일 갔다가 다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바닥이냐, 한 번 더 치고 빠졌다 가느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해서 직전 고점 2100을 가느냐는 이 녹색의 탄력성과 빨간색과 녹색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이번 주에 하나의 전환 포인트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바로 1200원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그 스탠스 이번에 이제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 됐던 12월 됐던 한 번 할 것 같고요. 25pp, 0.25pp 한 계단을 할 것 같은데 나눠서 할지 한꺼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약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포인트가 환율은 1170, 80원에서 저항이 잡혀서 1150원을 깰 때 이제 그때쯤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 돌았으니까 사자 하고 트렌드가 바뀔 거고 그때 현물이나 비차익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매수로 이미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한 5일 단위로 좀 측정해 보시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디데이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1170원만 가면 꼬리 달리고 그리고 1150원까지 깨는 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를 환율과 같이 그게 곧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의 바닥 확인하는 과정일 거고 요 포인트가 요번 주장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1.3% 하락 출발했네요. 3,614로 출발해서 중국 증시는 변동성은 줄었지만 이제 위로도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 움직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뭐 더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달 8월 또 이제 9월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보이는데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게릴라 전략과 반반 나누자. 그동안 선수장이었다면 이제는 중심 이동이 대형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이런 얘기할 겁니다. 아직도 코스닥이다. 아니야 이제 대형주로 중심 이동돼. 그렇죠. 예. 8월 달은 그거 해답 안 줍니다. 대신 팽팽한 싸움이 나올 것 같은데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의 종목 선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게임주부터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정책 모멘텀주로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을 평균을 한 겁니다. 시점은 4월 24일 종합주가지수 2189를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로 보면 1등이 대우조선해요. 현대미포조선,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딱 보시면 감 확 오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조선,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 이런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들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증자하는 것만 빼고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제 매수하자라고 합니다. 왜?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아시아권의 인프라 수출 모멘텀 여러 가지 어떠한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나올 정책을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 5일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여기서 현대차 같은 12만에서 15만 가는 파동들이 서서히 나오나 보시고 여기서 물줄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종목은 새로운 정책 모멘텀주들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뒤풀이파들이 매도해서 나오시고 내년도 4월달 총선을 겨냥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중할 건가를 생각하는 종목으로 압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급락시켰던 대형주가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을 샘플링한다면 이 종목이 이제 매수해도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지 마시고 균형 있게 나눠서 8, 9월 달을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은 뭐 지수는 좀 제한되어 있지만 물밑에서 종목들의 주도주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무국 선생의 투자 비법 이승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